안녕하세요. 시사오늘 윤종희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왠지 요즘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운이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웬 정치적 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 정치적 운이 상승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어떤 한 개인이, 한 정치인이 그 정치적 운이 상승할 때는 그 개인이 그 주변 상황, 현재 상황 파악을 갖다가 정확히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정치적 운이 상승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이 평정심을 가지면요,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고, 그러면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판단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은 결과는 성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과학자 출신으로 원래부터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을 내리는 인물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과학자 출신이기도 하지만 또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안철수 의원의 판단력, 상황 판단력이 돋보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와 관련된 건데요. 이낙연 대표는 얼마 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손을 잡았는데요. 그러다가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깨졌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에 안철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 두 사람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갈등에 봉합될 수 있을지 비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치를 한 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분들이라 완전히 서로 설득을 못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정확하게 안철수 의원 말도 됐잖아요. 지금 이낙연, 이준석이 이렇게 깨졌는데 그 깨진 거에 대한 분석을 안철수 의원 말대로 지금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앞서가지고 안철수 의원은 이낙연 대표에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출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과는 맞지 않은 인물이라면서 이낙연 대표가 국민의힘에 오셔가지고 큰 뜻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낙연 대표와 함께 걸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낙연 대표는 평생을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바른 삶을 살며 언행이 신중한 분으로 현재의 위선에 가득 찬 민주당과 맞지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손을 내밀었지만 이낙연 대표 쪽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거절을 뛰어넘어서 완전 이렇게 왕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뭐 그런 걸 원하신다면 그분 지역구에서 제가 한번 싸워볼까 생각한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고요. 그리고 이낙연 그 대표를 대신해서는 당시 그 이원욱 의원이 안 의원을 향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요즘 이슈 중심에 있는 이 전 총리를 화두삼아 말을 건네고 싶었겠지만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새정치를 할 수 없는 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 같은 분이야 혐오 기득권 정당에 둥지 틀고 뻐꾸기 알이 되고 싶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분에게 그런 욕망을 투영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 안 의원 보고 기득권 정당에 둥지 틀고 뻐꾸기 알이 되고 싶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모욕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철수 의원의 손길을 거부했던 이낙연 대표는 무슨 일을 했나요?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 대표하고 손을 잡았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보다 더 낫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을 갖다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민주당의 그 현 상황이 싫으니까 그냥 그런 어떤 부분에 휩쓸려가지고 흔들려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았던 거죠. 근데 그 판단이 옳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은 다시 이준석 대표하고 안 좋게 이게 결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된 것이죠. 그때 안철수 의원이 이낙연 대표에게 국힘으로 오라 그렇게 손길을 내밀었을 때 이낙연 대표 측도 이렇게 안철수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뭐 안 좋게 얘기를 했지만은 당시 어떤 그 정치 분석가라는 분들도 참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된다면서 약간 좀 이렇게 안철수 의원을 비아냥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의 상황 파악, 현실 파악이 저는 옳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안철수 의원의 능력이 입증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건강 그 이상설을 제기한 그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 첫 재판이 이게 열렸습니다. 근데 그 관련한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담당 판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선 인사를 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갔다는 것까지는 알겠다. 그러니까 장 소장의 얘기, 그 주장 그건 알겠다. 그런데 2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유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랬더니 이 장 소장은 그 보궐선거 운동 당시 안철수가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면서 대선 후보 시절 때도 심장이 약간 위험해서 병원에 가셨다는 얘기를 기자들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해 그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심장이 멈춰야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 아니냐.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왜 심폐소생술을 하겠느냐. 면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심장 검사를 한 기록이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담당 판사가 누가 어디서 술을 먹고 있는 걸 봤는데 술 먹는 걸 봤네 하는 것과 알코올 중독이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담당 판사는 안 의원 측과 장 소장에게 각각 119 처치 상황 자료하고 의료 기록 목격자 메시지를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다음 기일을 오는 4월 2일 오전 11시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재판이 끝난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 나온 그 기사만 봤을 때는 안 의원 측 발언에 더 신빙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안 의원이 정직하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직하면서 힘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어떤 뭐 감정의 흔들림 없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함,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안철수의 새정치는 아직 살아있고 그것과 동시에 그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운이 상승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이렇게 차가운
건 아니고 하여튼 있는 그대로 삶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정직함,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상승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금 또 안철수 의원이 주목받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